완전히 가을 하늘을 높고 파랗고요. 또 보게 됐습니다.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했는데 역시 절기는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외신 기자들, 특히 특파원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참 좋아한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참 뉴스거리가 많고, 그 리비아라든지 이런 곳과는 달리 위험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신 기자들은 외국에 한번 다른 나라로 갔다 오면은 자국에서 언론사에서 좀 고가 점수라고 하나요? 진급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간 우리나라 참 말도 많고 일도 많고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뉴스, 또 지나면 또 새로운 뉴스, 참 많은 나라입니다. 정상회담 다음 주에 시작하죠. 3박 4일. 어제는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오르고 있는 강남 등을 비롯한 서울 시내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 이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이른바 8.2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이후 1년 동안 사실상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그냥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 많은 서민들은 그거에 따른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거죠.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신설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 다주택자와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주택자 가리지 않고요. 투기지역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치동도 있었고 뭐 많았었죠. 투기지역 등 그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도 사실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도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무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환영받을 만한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들, 집을 2채 이상, 3채, 4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앞으로 그 세금이 불어나는 것을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로 구간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추가 과세를 하고요.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또 투기 지역 내에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개정안은 종부세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신설해서 해당자를 늘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에는 추가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 사실 경제 뉴스, 경제 문제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 집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요, 대책 9.13 대책의 내용을 또 보자면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3억 6원 구간 신설은요, 세율을 0.7%로 올립니다. 0.7%로 올리고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3억 원 이하는 세금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만큼만 내고 그 이상은 한 0.7%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3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3배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는데 최대 한 3배까지 오른다는 얘기죠. 어저께 그 기자회견에서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3주택자 이상자 또는 투기 조정지역 내에 2주택자 이상자가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수정안에 따라서 현재 세액의 세금의 2배가 넘는 41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18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오릅니다. 이 집이 한 채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주택 이상이나 또 투기 지역 내에 있는 그 2주택 이상자 이상의 그 가격이 18억 원 이상의 그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갖고 있는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세금보다 2배가 넘는 41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 상한도 높입니다. 서울, 세종 전역이고요. 부산, 경기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까지로 올린다고 합니다. 3% 이상의 최고 세율은요, 지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처음입니다. 세 부담 상한은 결국 150%에서 300%로 조정되는 것이죠. 김동연 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세금은 4,200억 원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간 김 부총리는요, 취재진들하고 만난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편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 원 기준에서 4,200억 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원안과 비교해서 한 2,700억 원 정도의 추가로 세수가 잡힌다는 얘기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 주택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한 주택담보 할 수 없다. 대출, 주택담보대출. 다시 말해서요, 내가 지금 현재 집을 2개나 3개 갖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는 사람들,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지역이라든지 조정지역, 대상지역, 조정 대상지역에서 집을 새로 하나 또 구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건 거의 투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 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나 직장 환경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강남 대치동에
25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요걸 한 40평으로 넓히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도 은행 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좀 어렵지 않나 라는 현재 대책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서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면서요.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풀어보면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내가 거기서 살겠다. 이거는 파는 집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는데 내가 거기 살지 않고 그냥 사겠다. 사놓고만 있겠다. 이러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의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대책을 보면서 이거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그건 반사회적인 또한 국가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요, 직구할 생각 안 하죠. 신혼부부 직구할 생각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2주택자, 3주택자, 어떤 분은 몇십 개 갖고 있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살지도 않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사정이 없는 한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업 대출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하고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대책은 즉각 시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요. 이는 규제 직전에 대출의 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책은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일단 김 부총리는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일정한 고가주택 기준으로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는 가급적 보호하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서 그냥 살겠다, 좋은 집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내가 사놓고 누구한테 전세를 준다든지 월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지는 이걸 투기 목적으로 사놓는 사람들한테는 좀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김 부총리는 조세 저항 차원에서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현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그리고 조세에 메스를 댔다는 것이고요. 과세를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투기 수요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는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일 날 다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많이 줘서 일단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대책에서요, 실거래 신고 단축을 담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은 계약 후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집을 샀는데 이거를 구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고하려고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2달 동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2달 동안 또 거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말고는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매수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뒤통수를 맞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1,000만 원 주고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을 냈는데 2달 안에 이게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판다, 계약 취소, 그럼 배액 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2배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2천만 원, 200만 원 주고 1,800만 원의 이득을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60일이라는 좀 신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30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 18억 원 이상이면 이제 좀 세금이 조금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18억 원 이상이면 한 10만 원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요. 이런 현행 신고 계약을 이제 30일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실거래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얘는 실거래 신고의 맹점이라고 불리던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은 1,0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도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오늘은 1,0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은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다. 엄청난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흐름을 이제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대책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 혹은 해제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 없이 재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가격의 정확성을 흐리는 부분으로 지목되어 왔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를 의무화 시키니까 이것이 이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기간 조정 관련된 대책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그 미분양 아파트 넘쳐납니다, 현재. 그런 지역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3개월 미분양 5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대책이 실현이 된다면, 실행이 된다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아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단기적으로요, 추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놓은 미분양 아파트가 다 분양될 때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그 뚜렷한 계획 없이 인가를 막 남발해갖고 중구난방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공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정 기간이 3개월 주기로 변경되었지만 이제 6개월로 연장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 브레이크가 장기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9.13 대책으로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후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및 그 이상의 지역에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상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책들이 빨리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대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막 지어놓은 아파트들 많아요. 근데 미분양된 게 너무 많아요. 뭐 요즘 뭐 잠깐 밤에 지나가다 보면 불 꺼진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는 것 맞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경우 시가 기준 18억 이상 되는 건물을 들고 있어야 되고, 다주택자 기준 18억이래네 180억 다주택자 기준 176억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종부세율 인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가 기준 180억이 돼야 돼요. 다주택자 경우에도 176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2%에서 3.2%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대상에 들어가기도 힘들죠. 세율 인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주택자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정책에 맞게 움직여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뭐 투기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뭐 정부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고심 흔적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 아주 비싼 거 갖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1주택자가 집을 넓혀서 다시 1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거 제한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월급 생활자들이 돈을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고 좀 좋은 집, 좋은 환경의 집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자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금 답답한 경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일 비 온답니다. 주말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